네, 안녕하세요. 아담입니다. 예, 오늘은 암벽화가 당신의 등반 스타일을 좌우한다. 뭐,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예, 우리가 이렇게 등반에는 뭐 여러 가지 등반 스타일들이 있고 등반 루트가 있죠. 예,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자연바이오와 스포츠 클라이밍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이제 그 느끼는 점이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교육생들이 이제 장비를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장비를 가져올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그분이 이제 가져온 이제 암벽화를 보는데요. 저는 일단은 본인이 신는 암벽화를 있으면 두 개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암벽화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발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부분들도 이제 교육을 할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어떤 암벽화를 이렇게 신는지에 따라서 이분의 어떠한 등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대부분이 자연바이와 이 스포츠 클라이밍의 암벽화를 이렇게 병행해서 신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경험상 제가 봤을 때는 자연바이의 암벽화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스포츠 클라이밍이나 하드프리용으로 이렇게 암벽화를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 봤어요. 제 나름대로. 자, 자연바이에서 이렇게 뭐 멀티 등반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제 멀티 등반이라든지 뭐 하드프리도 마찬가지고, 자연바이에서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이 멀티 등반에서는 단연 TC 프로를 제일 많이 신죠. 그 다음에 신는 게 오타키, 그리고 이제 테스타로사, 한 요 정도로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스포츠 클라이밍이나 하드프리, 뭐 오버 이런 거에 특화된 암벽화로는 솔루션, 인스팅트, 드라고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암벽화의 차이는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연바이의 암벽화가 이 스포츠 클라이밍의 암벽화보다 약간 더 소프트하다는 것이 이제 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연바이에서 신는 암벽화보다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신는 암벽화는 더 하드하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암벽화를 어떤 거를 신느냐에 따라서 그 등반자의 무브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암벽화는 그 암벽화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 어떤 특성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암벽화를 신으면 그런 무브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자연바이에서는 뭐 이렇게 간혹 가다가 그 다운토 된 암벽화하고 일반 암벽화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다운토는 말 그대로 다운토, 앞에 코가 다운됐다는 거죠. 이렇게 휘었죠. 이렇게. 이것들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신발을 신어서 발을 집어넣었을 때 발꼬락이 쫙 펴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다운토의 신발의 특징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이 쫙 펴지면은 이 발꼬락의 힘을 가운데로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힘을 꽉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엣징이 제대로 이렇게 딱딱하게 이게 발의 힘을 다 모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암벽화 그 모드 자체가 이게 신발을 신었을 때 발꼬락이 이렇게 오므러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토박스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 발꼬락이 모으는 이유는 발꼬락이 모아져야 이 발꼬락 끝에 이 힘을 집중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다운토 암벽화의 특징이죠. 그 이유는 강력한 엣징력을 얻기 위한 거죠. 자, 근데 이거에 또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또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신발을 멀티 등반에서 신는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이 멀티 등반, 뭐 인수봉, 선인봉, 뭐 이런 어떠한 그 설악산이라든가 페이스, 완전 페이스 빼고는 거의 산이 75도에서 85도의 경사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슬랩, 스미어링으로 암벽화 마찰력을 이용해야 하는 루트들이 꽤 많은데, 그럴 때 이게 다운토를 이렇게 발꼬락이 딱 휘어가지고 끝으로만 디딜 수 있게 특화된 암벽화를 신고 간다 그러면 낭패를 볼 확률이 높죠. 예. 물론 뭐 이렇게 이 다운토 암벽화 자체를 원체 많이 신고 또 원체 좋아하고 이러신 분들은 나름대로 뭐 슬랩도 스미어링이 아니라 그냥 페이스로 이렇게 찍고 가듯이 엣징으로 찍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분들이 이제 하드풀이라든가 이제 실내 스포츠 클라이밍에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런 분들의 무브를 보면은 참 이쁘죠. 예. 발끝을 딱 세워가지고 콕콕 찍고 가니까 발걸음도 가벼워 보이고 상당히 이 무브 자체가 이쁜데, 어디서 이 동작이, 이 무브가 깨지냐면 슬랩에서 깨져요. 예. 이렇게 멋있게 등반을 잘 하시는 분이 슬랩에 딱 붙으면은, 그 암벽화 신고 슬랩을 붙으면 자세가 완전히 깨진다고. 힙은 뒤로 쭉 빠지고 뭘 잡으려고 막 이러고, 암벽화는 찍고 가야 되니까 그 암벽화 자체 뒤꿈치 바짝 들어갖고 찍으려고 그러는데 찍히지는 않으니까 힙이 뒤로 빠지는 거예요. 자꾸. 예, 손을 자꾸 찾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작 자체가 페이스 했을 때보다 동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추락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암벽화 자체는 이 발꼬락을 모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미어링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암벽화 특징 자체가. 그러니까 슬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밋밋한 경사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엣징에 홀드가 없다는 거예요. 찍고 갈 홀드가. 예, 손홀드도 마찬가지겠죠. 그랬을 경우에 암벽화로 찍으려고 자꾸 하니까 동작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왜? 걸리지를 않으니까 힙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무브가 깨지면서 밸런스가 깨지고, 그러다 보면 추락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뭐 10B, 10C 뭐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된다고 하지만, 11이 이렇게 넘어가는 슬랩성 페이스 같은 데서는 이런 동작으로는 절대 리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어떠한 루트를 이렇게 갈 때 뭐 말 그대로 뭐 톱을 망치를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못을 박을 때는 톱으로 박는 게 아니라 망치로 박아야 하듯이, 그 루트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암벽화를 골라서 신는 것은 그 안전 등반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아니 슬랩인데, 전 루트가 다 슬랩인데 솔루션이라든가 인스팅트 드라고 신발 신고 가면은 거의 낭패를 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그런 데는 말 그대로 그 스미어링을 할 수 있는 암벽화, 엣징과 스미어링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암벽화, 그 암벽화가 조금 아까 나눴던 자연바위에 특화된 암벽화 3가지 종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들이 그런 것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 중에서도 TC 프로, 그 다음에 오타키, 그리고 테스타로사인데, 이 TC 프로 빼고 오타키와 테스타로사는 다운토가 맞아요. 사실 다운토 암벽화이기는 하지만, 조금 아까 얘기했던 솔루션이나 인스팅트 드라고 보다는 같은 다운토라 하더라도 조금 더 소프트하고, 또 오타키 같은 경우는 솔루션보다 토박스가 되게 넓어요. 말 그대로 발볼이 넓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접지면이 상당히 넓다고. 암벽화 창을 2개를 비교해 보면 그 솔루션은 빼쭉하고 좁은 반면에 오타키는 넓고 이 좁은 것이 약간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슬랩 같은 거 할 때, 스미어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마찰력을 얻기 위해서는 암벽화 자체의 접지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다운토가 심하게 된 암벽화보다는 그래도 오타키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테스타로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프트하죠. 이 암벽화 자체가.
그러니까 노링이 상당히 가벼워요. 예. 그리고 이 암벽화 자체가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부드럽지만 또 다운토기 때문에 하드한 엣징력도 있지만 이 슬랩에서도 아주 월등한 성능을 발휘하는 암벽화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다운토 뭐 오타키라든가 테스타로사도 다운토로 돼 있지만 자이언바이에서 슬랩 페이스 겸용으로 신기 좋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물론 이런 것들은 개인의 호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호불호가 있고 자이언바이에서도 솔루션을 신고 등반 잘 하시는 고수들이 있어요. 없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스포츠 클라이밍에서도 오타키라든가 뭐 예를 들어 뭐 테스타로사를 신고 잘 하시는 또 고수들이 있죠. 물론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신다고 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떠한 장비를 내가 그 루트에 맞게끔 선택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 말이 맞나? 뭐 쥐 잡는데 소칼을 쓰냐, 뭐 이런 말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 암벽화 루트에 따라서 이 장비의 선택은 그날 안전 등반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친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봐 가지고 그래요. 물론 멀티 등반도 뭐 자유 등반을 추구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인공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야 뭐 신발 뭐 이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뭐 모르겠지만, 자유 등반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그 신발이라든가 이런 장비에, 특히 암벽화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TC 프로를 신고 첫 피치를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택 배낭에다가 오타키를 항상 넣고 다니고 그랬는데요. 요즘엔 뭐 그것도 귀찮아서 그냥 하나만 갖고 다니긴 하는데, 아무튼 그만큼 이 루트에 따라서 엣징과 스미어링이 될 수 있는 그 암벽화와 최적화된 암벽화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날 그 루트를 갈 때 그 암벽화를 이렇게 잘 맞게 가져가는 것이 진짜 안전 등반에도 도움이 되고 성공적인 등반을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목소리가 그냥 뭐 이렇게 감기는 아닌데 목이 좀 컬컬하고 그래가지고 목이 좀 편도선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달을 할 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늘 안전 등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